15화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드디어 최종 대결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강태풍과 표현준 두 사람의 정면 충돌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15화 예고편을 낱낱이 분석해 볼 텐데요. 태풍 상사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14화에서 우리가 목격한 가장 중요한 장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강태풍은 화재로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태풍의 위기 돌파 능력으로 조달청 장갑 납품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원래 태풍 상사 사무실로 돌아가 완전한 태풍 상사로 거듭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그냥 일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없다는 걸. 그 위기가 바로 15화 예고편에서 현실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5화 예고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로 부도를 때려버린다고? 그것도 그건데 거기서 표현준이 나왔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첫 번째 장면부터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배송중 대리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표현준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표바코가 있을 때 표상선이 배송중 아버지 회사에 투자를 했거나 물류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표바코가 사라지고 표현준이 실권을 장악한 후 의도적으로 대금 지급을 막거나 계약을 파기해서 부도 상황을 만든 거죠. 표현준은 단순히 강태풍만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태풍 주변의 모든 사람들, 태풍을 도와주는 모든 관계를 하나하나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배송중이 태풍 상사에 있으니까 그의 아버지를 노려 그 주위 인물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하는 거죠. 음성인식 센서예요. 이게 소리를 따라 이동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 특허예요. 두 번째 장면에서 배송중의 아버지가 개발한 특허가 공개되는데 바로 소리를 따라 이동하는 음성인식 센서 로봇입니다. 저는 14화를 보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거든요. 표현준이 아버지 표바코를 내리치고 컨테이너에 가둔 그 순간의 증거가 어떻게 밝혀질까 하고요. CCTV가 있었을까? 목격자가 있었을까? 배송중 아버지가 표상선과 거래를 하기 위해 이미 샘플을 납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샘플이 표바코의 사무실에 있었다면 표현준이 아버지를 내리치던 그 순간의 소리를 센서가 감지해서 녹음했거나 촬영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표현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야? 조심해. 이러다 정분 나. 세 번째 장면은 조금 훈훈합니다. 지금까지 태풍 상사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버텨왔습니다. 강태풍과 오미선은 처음에는 사장과 주임의 관계였지만 함께 IMF라는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태풍이나 오주임님 좋아한 것 같아요 라고 직진 고백을 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이제 최종 대결을 앞두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확고해진 거죠. 이 장면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두 사람의 연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마진의 농담 같은 대사 속에도 태풍 상사 식구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고마진 과장은 처음에는 굉장히 비호감이었는데 나름 적응하니까 은근 츤데레의 인간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졌습니다. 너 하나만 곱게 꺼져주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밥그릇은 지킬 텐데. 그리고 예고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표현준이 들고 있는 각서는 강태풍이 표바코와 계약할 때 쓴 보증각서예요. 차용증을 가져오지 못하면 사장 자리를 내놓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죠. 표현준은 아버지 사무실에서 이 각서를 찾아냈고 차용증이 회사로 돌아오지 않은 걸 보고 태풍이 아직 차용증을 찾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각서를 무기 삼아 태풍을 회사에서 쫓아내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준의 진짜 악랄함이 드러납니다. 너 하나만 나가면 다른 직원들은 그나마 밥그릇은 지킨다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표현준은 태풍 혼자만 타깃으로 삼는 게 아니라 태풍 상사 직원 전체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강태풍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동료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표현준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거예요. 태풍이 버티면 직원들이 다 함께 망한다는 협박으로 태풍 스스로 떠나게 만들려는 비열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태풍은 실제로 일보 후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15화에서 태풍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빠, 기다려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예고편의 마지막 장면이 강태풍의 각오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강태풍이 아버지가 남긴 차용증을 찾을 것 같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을까 하는 예측이 많은데 아버지의 구두 밑창에 있다는 추측도 있고 아버지의 명패 안에 있었다는 추측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장소가 중요하진 않고 결국 차용증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차용증 안에는 단순히 4천만 원이 아니라 표상선 지분 30%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표상선은 태풍 상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회사로 성장했고 지분 30%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태풍이 이 차용증을 손에 넣는 순간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1화에서 아버지를 잃고 빈손으로 시작한 강태풍이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압구정 날라리에서 진짜 상사맨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아둔 적금을,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순간 태풍은 아버지에게 다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15화와 16화에서 우리는 강태풍의 가장 강력한 태풍 한 방을 보게 될 거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예고편을 보며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배송 중 아버지의 음성인식 센서 로봇은 표현준의 패륜 행위를 밝힐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아마도 표바코를 내리치던 순간의 소리나 영상이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둘째, 표현준이 배송 중 아버지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태풍의 지원군을 끊으려는 전략이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송준과 태풍 상사 식구들이 합심해서 반격에 나설 거거든요. 셋째, 강태풍이 확보한 차용증은 법적으로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표상선 지분 30%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태풍이 이걸 무기로 표현준을 법정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표바코는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표현준이 아버지까지 살해하는 페루나라는 설정은 너무 나간 설정이거든요.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살인하는 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표바코는 결국 다시 등장해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아들을 참교육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풍 상사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90년대 복고 감성 때문이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좌절과 성장과 연대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때문이죠. 강태풍은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때론 무모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더 공감하고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15화는 이제 마지막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계속되는 위기에 모든 걸 잃을 뻔한 순간에서 강태풍이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반격할지, 그리고 표현준이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될지, 오늘은 없어도 내일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항해를 멈추지 않은 태풍 상사의 배가 드디어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을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태풍 상사의 15화 방송은 이번 주말 토요일 밤 9시 10분 TVN에서, 그리고 티빙과 넷플릭스에서도 동시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말 15화에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스노우맨 리뷰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